오늘 Q&A 시간에는 지난번에 질문을 주셨던 미국의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최근까지 제가 여러 문헌을 찾아보았는데 결국 산소는 혈액을 타고 조직 내 각각 세포로 들어가지는 양이 전체 21%의 산소에서 4분의 1만 활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혈액 속에 적혈군에 존재하는 나머지 4분의 3의 산소의 역할은 무엇이며 또 그 산소가 왜 허파 정맥 모세혈관으로 가면서 그 산소 양이 떨어져 4분의 1만 쓰여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외부 속에 외부 대기 속에 이제 산소가 한 20% 정도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전달될 때 다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약 10% 정도만 산소가 전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산소가 왜 다 전달되지 않느냐. 이걸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우리 기관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관지에서 이게 폐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외부 쪽에 있는 산소가 기관지를 통해 들어와서 폐포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 폐포까지 들어오게 된 산소는 다시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심장이 있다고 하게 되면 폐포까지 들어온 산소는 다시 어떻게 되죠? 좌심방을 통해 들어오고 좌심방에도 좌심실로 들어오게 되고 다시 대동맥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외부 쪽에 있는 20%의 산소라는 것은 이 폐포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혈관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왜 20%가 다 전달되지 않고 4분의 1만, 3분의 1만 전달되느냐. 이것은 가장 첫 번째적인 문제는 저항이라고 얘기를 들 수가 있겠네요. 이 저항이라는 것은 혈관의 길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혈류량 또는 혈류량 또는 뭐라고 또 여기서 호흡량이라고 할까요? 호흡량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이에 이제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산소 분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산소 분압이라는 것은 뭐죠? 바깥쪽에는 산소가 많기 때문에 산소 분압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기관 내에 산소 분압은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산소 분압의 차가 크면 클수록 산소가 더 많은 양의 산소가 전달될 수 있는데 기관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산소 분압의 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같아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산소 분압의 차에 의해서 산소의 많은 양들이 다 전달되지 못하고 일부만 전달되고 일부는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저항과 그 다음에 산소 분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의 산소가 다 전달되지 못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나머지 산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나머지 산소는 글쎄요, 어떻게 바뀔까요? 사라질까요? 아니면 혈액 속에 그대로 녹아져서 존재할까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그 점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에 산소가 헤모글로빈의 친화도가 좋다면 세포에서 만든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혈액 속에 적혈군에 결합된 산소를 떼어내고 세포 내로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혈액 내에서 산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운반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 친화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세포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세포 속에서의 산소는 누가 더 친화력이 높을까요? 세포 내에서 산소는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높은 것이 아니라 마이오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이오글로빈이
산소하고 친화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혈액에서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지만 근육세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이오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유는 뭐냐면 세포 내에는 산소 분압이 굉장히 낮고 여기에서는 산소 분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산소 분압이 높은 곳에서는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친화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지만 산소 분압이 낮은 상태가 되게 되면 마이오글로빈과 산소가 친화력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주셨던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해서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을 높여서 확산돼서 나갈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하신 건데, 자, 보세요. 산소 분압이 낮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산소 분압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분압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세포 내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마이오글로빈과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헤모글로빈과. 즉 산소 분압이 낮을 때는 산소는 마이오글로빈과 친화력이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질 때는 이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이게 카바미노 화합물이라는 형태로 20% 정도가 운반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세포 내에서 어디로? 혈관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는 이 정도 운반이 되는데 혈액 속에서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카바미노 화합물이라는 형태로 다 운반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탄산염 이온이라는 형태로 70%가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질문하셨던 이 근육세포 내에서 CO2가 어떻게 해서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확산이 돼서 나가느냐. 그것은 이산화탄소 분압과 산소 분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산소 분압이 낮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을 때 이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일부 친화력이 높아져서 세포 밖으로 확산돼서 나타난다. 이동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